네, 안녕하세요. 엄명종입니다. 네, 오늘은 내 자녀의 강점을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점 매우 중요하죠. 강점 왜 중요할까요? 네, 강점은요, 아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습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진로를 발견할 때 가장 큰 이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. 이 낮은 자존감, 즉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.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? 예, 그것은 그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면 그 아이의 낮은 자존감은 높은 자존감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또 지지할 수 있을까? 우리는 그 부분에 좀 알 필요가 있어요. 먼저 강점에 대한 정의죠. 강점이라는 것은요, 아이들 누구나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. 그 장점에 기술과 지식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강점이 됩니다. 중요한 거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없게 되면 그것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. 장단점을 한번 써봐라.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. 그때 대다수 아이들이 단점은 한 10개 정도 쓰는데요. 장점은 한두 개밖에 못 써요. 근데 그것도 뭐냐? 잘 웃는다. 잘 웃는다. 이것도 장점 될 수 있죠. 혹은 다리를 잘 떤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서 계속 쓴 거예요.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너 이거 좀 잘하고 있는 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던 경험이 되게 부족한 아이들이었어요.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. 장점과 단점에 사실 구분은 없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욕을 하는 거. 욕하는 게 과연 단점일까요? 우리가 어떤 불의를 보고 그 불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거룩한 욕입니다. 그렇죠?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 욕을 단순히 안 좋은 생각하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장단점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더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잘 강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는 실마리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일을 시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건요. 그 부분에 아이가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재능 발견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. 두 번째는요. 동경이에요. 어떤 일을 한번 시켰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아이가. 그럼 그 분야에 아이가 재능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발로 공을 한 뻥 찼어요.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공을 잘 안 차려고 하는데 남자는 말이야 축구를 잘해야 돼 라면서 축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. 그 아이는 어거지로 하게 돼 있고요. 왜 했냐고 물어보면은 아빠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 하게 됐잖아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거죠. 결국 책임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. 그 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가 하고 났을 때 기쁜 만족감, 그 만족감이 생기다 보면 그래서 또 하고 싶어 하겠죠. 그런 일련의 반복된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아이는 강점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 강점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. 그래서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부모 관찰일지예요. 관찰일지는 딱 보면 첫 번째는 그 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어떤 부분에 내가 관찰하고 있는지 정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 대해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 영역들을 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요.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장점 혹은 강점들을 파악을 해서 말해주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말해줄 때 사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.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시라고 해요. 명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. 그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이걸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? 하면서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 강점이구나, 내 장점이구나 아이는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결국은 자기 건강한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자아 개념으로.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관찰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어요. 근데 그 물을 똑같이 물을 반컵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물이 반밖에 차지 않았네? 또 어떤 분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? 이런 차이라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관찰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명시하는 겁니다. 즉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.
그래서 내 엄마가 너를 하루 관찰을 해보니까 네가 이런 수학에서 연산들은 네가 되게 겹선 빼선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되게 잘하고 있다. 그것은 자연스럽게 과정에 대한 칭찬이 되겠죠. 그래서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요, 아이는 자기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아이들의 그런 강점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래서 마지막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,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가족회의를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가족회의를 하신다면요, 제가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족끼리 지난 일주일 동안 발견한 강점들을 한 명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서로 말해주게 해요.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일단 얘기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얘기를 해줄 때 아니야, 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냥 듣는 거예요. 또 최종적으로 그 부모님이나 옆에 형제나 누가 말해주는 그 장단점이 진정으로 자기가 인식하기 위해서는요, 본인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너 되게 수학에 덧셈 잘하는 것 같아. 근데 아이가 아니야, 나 그러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. 그것은 다시 돌아가 보면 자존감하고 다시 또 연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얘기를 했죠.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발견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함과 연결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칭찬해주거나 강점 발견할 때는요, 이런 게 필요하죠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를 칭찬해주고 또 강점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아이 역시도 엄마 아빠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에서 말해주고 명시해주는 것들이 문화가 돼준다면 이것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될 것이죠.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족끼리 강점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을 해보시고요. 가족회의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